안녕하세요. 우리는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는 대로 자기의 분수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해지는 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투기에 미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생이 몰락합니다. 몰락합니다. 몰락. 왜? 돈이 있어야지 뭘 하는 거죠.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돈 없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건 공짜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뭐 무비 투자 아니면 뭐 빌려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쉽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쉽게 뭘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삶을 더 몰락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숨줄이고 생명줄이죠. 그런데 무리하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신용이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는 제대로 된 곳에서 돈을 빌릴 수 없죠. 남들보다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돈을 빌려야 되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디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말 그대로 사채 시장에서 손 내밀어서 겨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사람들의 내리속에 점점 더 바뀔 거라는 거죠. 왜요? 그 빚으로 인해서 감당 못할 처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인 거죠. 도처에서 경매로 집을 뺏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빚 때문에 감당 못할 궁지에 몰려서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는 거죠. 뭐 최근에 보면 언론 뉴스에 주식으로 빚져 가지고 비트코인 해 가지고 가상화폐로 수억의 빚을 져서 회사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뉴스들이 그런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왜 그랬겠냐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냐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돈 문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돈 때문에. 돈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웃나라 일본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무심한 범죄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미치는 것 같고 내 인생만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원한이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죠.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왜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짓고 잘해줍니까? 물론 절대 깊숙하게 깊이 있게 관계를 맺지도 않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방어막 치고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죠. 왜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웬 또라이가 총 들고 와 가지고 무차별로 수십 명의 학생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뭐냐? 그 학생에게 미소 지어 주고 잘해 줬던 사람들이 그런 묻지마 범죄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죽지 않는 일들이 생기면서 함부로 남에게 가스라이팅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그냥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잘해주는 거였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왜요? 경제적인 불황에 경제 충격 때문에 제대로 먹고 사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또라이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영화 조커에서 보면 조커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죠. 그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애썼죠. 근데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거절당하니까 조커가 된 거죠. 뭐 저도 이렇게 제가 지난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가 했던 노력, 정성 이런 것들이 부정당하고 거절되면 참 찾기 힘들죠. 괴롭죠. 그럴 때 삐뚤어지는 거죠. 어쩌면 제가 살아온 삶의 모습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해온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고 혹은 제대로 된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빚을 질 수 있는 일들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투기 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대출을 받으라고 조정하는 이런 사회에서 금리 인상기에 조금이라도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그 빚 때문에 평생 낚여서 끌려다니면서 인생이 내몰리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든 이런 대출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그런 되게 무서운 것들이라는 거죠. 이번에 20대, 30대 청년들,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들, 교수, 교사, 은행, 공무원 등 고소득 중산층들이 대거 많이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억대 연봉이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뭐 돈을 되게 많이 버니까 강북에 10억대 아파트를 빚을 6억, 7억을 지고 산 거죠. 그렇게 해서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라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되게 자기들이 연끌을 되게 잘했다라고 착각하면서 지내왔던 거죠. 집을 5채를 가지고 있고 10채를 가지고 있고 종부세를 웬만한 보통 사람들의 연봉만큼을 내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잘 살고 있다, 괜찮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연끌하고 비투했던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 그 어디에도 땅 짓고 헤엄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고소득, 고신용자들이 아마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들은 원래 갑질하고 누리고 잘 살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렸던 탓에 이번에 대거 걸려든 거죠. 금융노예 6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금융노예 600만 명. 다주택, 다중채무자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5채, 7채, 10채 가지고 있고, 빚은 3억, 5억, 뭐 10억, 뭐 15억, 이런 수준인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건 수준인 거죠. 그렇게 살면서 집을 서너 채, 5채, 7채 가지고 팔아가지고 되게 부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욕심 부렸던 이들인 거죠. 그랬던 이들이 이번에 대거 걸려든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마 감당해야 될 일은 꽤 심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 절대 만만한 거 없는 거죠. 쉬운 거 없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저 이번에 걸려든 이들이 대거 뒤집어 쓴다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럭저럭 이래저래 괜찮아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래저래 그럭저럭 괜찮아지는 거 없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쉬운 거 없다라는 거죠.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매우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닥칠 앞으로의 최소 5년 되게 혹독한 시간이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애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으로 내보일 거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잘 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대세 상승하는 시기에는 무리하게 진 빚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거다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바꾸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처참해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냥 그래 됐을까요? 욕심 부린 탓인 거죠. 지금은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IMF입니다. IMF가 시작됐습니다. IMF 시즌2가 시작된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죠. 미쳐 있는 거죠. 욕심에 탐욕에 미쳐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몰락할 날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유튜버 그리고 전문가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업계의 앞잡이고 인기몰이하는 사기꾼들이죠. 사람을 뒤통수 치는 악인들이라는 거죠. 오직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생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성실하기 위해서 오래오래 돈 벌 공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은 부메랑이 돼서 우리를 언제든지
힘들게 만들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